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에서 28년 만에 안세영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상에 대한 협회의 대처에 실망했다, 이런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대표팀을 떠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의 공군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교민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한낮엔 오존 농도도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블랙 먼데이로 불린 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증시가 폭락해 경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인데 오늘 미국 주요 증시 역시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 문제가 미국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현지 시간 5일 미국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날 대비 다우존스 지수는 2.6%, S&P 500 지수는 3%, 나스닥은 3.43% 하락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경제활동 확장세를 보여주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지난달 대비 2.6포인트 오르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월가의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쏟아지는 등 시장 혼란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당장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룻밤 사이에 전략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인종 정체성에서 경제 실책으로 공세를 전환했습니다. 하루 만에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비판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The stock market just taking a big old nosedive this morning. Dow Jones is down about 1,010 points. That is called Bidenomic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해리스가 경제를 파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 역시 해리스는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없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폭스뉴스 등 보수 매체도 가세했습니다. What does she think? Why isn't this heading toward a recession? What encouraging signs does she see? But she won't take questions. 경제 이슈가 부각될수록 현 정부 책임론이 강화돼 해리스에 불리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선 경제 문제를 잘 다룰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제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고 경합주 순회 유세에 나설 예정인데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의 공군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명피해나 기지 내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과 관련해 이란 정부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국민의 철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최소 4명이 숨졌고 3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기상당국은 미 남동부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할 걸로 보고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큰 화물 트레일러 한 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에 휩쓸려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현지 시간 5일 열대성 폭풍 데비가 시속 104km가 넘는 폭풍을 몰고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침수된 도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이 숨지는 등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 didn't know the tropical storm was going on until it started getting real crazy. The dark sky started getting dark, and then
Then I looked outside and I'm like, holy crap, you know, this is really getting wild. 일부 지역에는 30인치 상당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3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항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항공기 1,600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안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Conditions are going to continue to deteriorate outside, especially in the north central Florida and northeast Florida. It is unsafe to drive or walk anywhere.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미 남동부 지역에도 폭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These dark shaded colors are 20 to 30 inch rainfall totals, and we can see isolated amounts in excess of 30 inches in some of these locations. And this is rainfall all the way through Saturday morning.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8일 조지아주 사바나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게임 메이플 스토리 홍보 영상에 집게손을 그렸다며 지목됐던 애니메이터가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해 논란입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게임의 홍보 영상에서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이 있다며 논란이 된 장면입니다. 온라인상에선 수개월 동안 이 장면을 그렸다는 여성 애니메이터 A씨에게 협박과 성적 모욕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린 건 다른 작가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300여 건을 고소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초서는 A씨가 그림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A씨도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을 게시했다면서 비판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집게손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건 금기시되는 풍토라며 괴롭힘이 아니라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A씨 측은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재수사하라며 경찰의 민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체조 선수들이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올림픽 체조에서 3명의 흑인 선수가 단상에 오른 순간입니다. 금메달 레베카 안드라데의 이름이 불리자 단상의 두 선수가 허리를 숙여 우승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영원한 2인자는 없다는 걸 증명하고 라이벌의 승리를 인정하는 모습에 올림픽 공식 소셜미디어 이것이 모든 것이라며 이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은메달은 체조의 신 시몬 바일스였는데요. 시몬 바일스와 레베카 안드라데의 점수차는 단 0.033점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체조 선수에 가려졌어도 두 사람은 치열하게 경쟁해왔습니다. Rebecca Andrade, she scares me the most. 이번 경기로 시몬 바일스는 올림픽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정신적인 압박으로 경기를 내려놨지만 파리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값진 은메달을 더한 11개의 메달로 미국 체조 선수 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18세기 세워진 스페인 교회에서 복원한 천사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복원이 맞나 갸우뚱하게 했는데요. 분홍색 페인트로 칠해진 구조물에 흰 천사가 매달려 있습니다. 새빨간 입술에 새하얀 얼굴, 생김새도 좀 조잡해 보이는데요. 복원 전의 구조물과 비교해보면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1725년에 세워진 스페인 소리아의 한 교회에서 유산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스페인 지역 언론은 천사가 마치 캐리커처처럼 변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싣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문화유산 보호단체는 문화유산을 복원한 게 아니라 유산에 대한 공격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사실 스페인에서 이런 복원 작업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는 왼쪽 예수의 얼굴을 복원하려다가 오히려 뭉개져서 원숭이 그리스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바로크 화가 무리오가 그린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선 전문성 없는 복원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전기차 포비아란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두지 말라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벌어졌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주차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막고 지상 충전소에만 차를 대도록 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려면 불이 나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좀 죄인된 느낌? 걔도 지하에 집어넣는다고 우기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불안감은 커졌고 이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 출입을 막자는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대로 두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상 주차를 권고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아예 놀이터를 헐어 지상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한 곳도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화재는 어디서나 날 수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에선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 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지하 충전소가 있는 것도 필연적입니다. 밑에서 뿌리는 스프링클러, 자동 수조 설치가 힘들면 질소 소화기라도 먼저 갖춰야 합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서울대 등 명문대 학생들이 주로 활동한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가 사실 마약 동아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하면서 빠르게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클럽에서 파티를 하고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회원 수가 300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연세대를 나와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회장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명문대생을 포함해 주요 13개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고가 외제차, 고급 호텔,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면접으로 선발한 회원들에게 포와 술자리 등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 소굴이었습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에게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LSD, 케타민 등 점점 더 강한 마약에 중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약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고급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동구매로 싼 값에 사들인 마약을 중독된 동아리 회원 등에게 2배로 비싸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호화 파티를 열어 더 많은 동아리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아리 회원들은 서로 입단속부터 했습니다. 신동이란 말이야. 나만 입단하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돼. 검찰은 모두 14명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요즘 인증샷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제주 바닷가에서 찍는 다이빙 인증샷이 유행이라는데 물 깊이도 모른 채 뛰어들었다가 사지가 마비되고 만취 상태로 뛰어들었다 숨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다이빙 성지, 다이빙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제주시 세기알 포구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다이빙 위험 지역이라는 걸 알리는 안내문도 붙어 있는데요. 지금은 낮 시간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이빙 사고가 잦은 이곳, 취재 이틀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래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머리를 어쨌든 바닥에 부딪히면서 술을 마시고 다이빙하는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일단 음주 드시는 것도 불편하고 쓰레기도 이렇게 보시면 저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쨌든 불편하죠. 술 먹고 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직접 실태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안전요원도 퇴근한 저녁 바닷물이 들어차는 만조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로등에 의지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수십 명이 포구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네, 지금 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이쪽 보시면 다이빙 물놀이 위험지역 안내라고 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표지가 좀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다이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주병, 맥주캔이 보입니다. 양주병 옆에 누워있는 남성. 다이빙 경고 표지판은 옷걸이가 됐습니다. 막 물에서 나온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걷다 넘어지고 뛰다 넘어지는 것까지 다 얘기하는 사고 나는 건 진짜 드문 거고 한마디로 비행기도 떨어지면 무서운 거라.
또 다른 사람에겐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 건지 물었습니다. 여기는 제주시나 해경이나 소방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곳인데 하시고 있단 말이죠. 일단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안 오시니까 일단 사람들이 계속 많이 뛰지 않나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또 다이빙이라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 제주 한 해수욕장에선 20대 안전요원이 술을 마시고 다이빙을 하다 숨졌습니다. 문제는 술뿐만이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 간조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물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외지인들은 바다가 보자마자 바로 다이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빙 자체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 다이빙을 금지할 규정은 없는 상황. 그래서 지자체와 해경이 자제해달라고 계도하는 수준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워낙 좋아하시는 다이버 분들도 있고 그냥 되게 바다 놀러 왔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주 도내에서 라이프가드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 구역에서만 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취재 당일에도 다이빙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인기 장소인 제주시 월령포구. 관광객이 수심 1.5m 바다로 다이빙을 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그 사고 현장입니다. 구조 당시에 남성은 경추 손상과 사지 마비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현장 바로 아래에 이렇게 현수막이 한 장 있는데요. 잠깐 문구를 보여드리면 현재 수위는 다이빙에 위험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휴가철에 여름 좀 즐기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 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낭만이 사고가 되는 것 순식간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며칠 전 프로야구 7월에 MVP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한 달 동안 홈런 11개를 친 강민호와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김도영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MVP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왼쪽에 큼지막합니다. 좌익 뒤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홈런 강민호. 강민호의 시즌 15번째 홈런. 이 홈런으로 강민호는 7월에만 11개의 홈런을 몰아치는 괴력을 보여줬는데요. 한 달 동안 타점도 26개로 1위, 장타율도 8할 6푼 8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일 발표된 프로야구 7월 MVP 후보에도 선정됐는데요. 2004년 프로 데뷔 후 20년 만에 첫 월간 MVP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은 바로 기아 김도영입니다. 7월 한 달간 25득점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고 안타, 홈런, 타점, 장타율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한국 프로야구 최초 4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작성해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27일에는 최연소 및 최소 경기 100득점 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이미 김도영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월간 MVP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강민호의 생애 첫 수상이냐, 김도영의 올해 3번째 수상이냐, 아니면 다른 선수의 수상이냐. KBO 7월 MVP 후보는 총 8명이 선정돼 팬투표와 기자단 투표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편 김도영은 지난주 홈런과 도루를 1개씩 추가해 시즌 30홈런, 30도루 기록에 홈런 1개만을 남겨놓고 있어 기록 달성이 임박했는데요. 역대 최소 경기 30-30도 가능한 김도영이 이번 주 홈팬들 앞에서 과연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폭염이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주가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